가끔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다 보면 영상미가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영상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만들고 싶은 영상을 생각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방법으로 편집하는 수준이라 감사하면서도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 디앤서라는 영상 편집 플러그인을 소개해달라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종종 사용했던 영상에 감성을 더해주는 디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앤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디앤서는 2014년 가을 CEO인 파벨 코센코의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포토샵 매크로라는 다소 이상한 프로젝트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든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왜곡된 색상, 클리핑된 안부, 낮은 채도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노린 건데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와 같은 유명 영화 감독들이 더 깔끔하고 편한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을 꼽듯이 디앤서는 구식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일부러 화질을 낮춘다는 점에서 인핸서가 아닌 디핸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디앤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앤서는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맞는 버전을 선택한 후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 라이센스 키를 입력해 활성화해 주면 플러그인이 활성화됩니다. 설치를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저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디앤서 프로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컬러 그레이딩 누드 셋업에 있어 정답이란 없지만 디앤서는 보통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공식 매뉴얼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디앤서 노드를 프라이머리 뒤쪽에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원본의 노출, 화이트 밸런스, 채도, 대비를 먼저 조절해 준 뒤
디엔서를 적용시켜주는 것이 기본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워크플로우에 맞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만약 롱테이크 영상처럼 한 개의 컷만 편집하면 끝나는 경우라던가 컷별로 세부적인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타임라인 전체에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느낌을 주는 컷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Adjustment 클립을 활용하여 비슷한 느낌을 의도한 컷들만 모아 작업해주는 방식으로 편집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죠. 워크플로우 세팅이 완성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엔서를 가지고 놀아볼 차례입니다. 디엔서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먼저 볼 것은 인풋입니다. 인풋은 말 그대로 디엔서 노드에 어떤 색 공간에 영상이 들어오는지를 설정해주는 기능인데 보통은 여러분이 촬영한 카메라의 스펙을 따라 설정해주게 됩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소니나 캐논의 DSLR, 미러리스 제품부터 시작해서 시네마 카메라로 유명한 레드, 블랙매직 같은 브랜드들도 있고 저처럼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을 위한 애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와 기종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카메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했는지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포맷 중 촬영분의 포맷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디엔서의 인풋을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색 공간이 제각각이기에 통일시켜주는 편이 좋은데요. 먼저 색 공간 변형을 적용시켜 다빈치 와이드 가뭇, 다빈치 인터미디어트로 설정해주고 디엔서 노드의 인풋을 다빈치 와이드 가뭇으로 맞춘 뒤 다시 한번 색 공간 변형을 적용시켜서 최종 렌더링될 영상의 색 공간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색 공간이 다른 소스들을 하나의 넓은 색 공간으로 통일시켜 컬러 그레이딩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인풋 코렉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코렉션은 영상의 밝기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엔서의 효과가 적용되기 전 단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의 프라이머리 컨트롤과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인풋 코렉션은 다빈치 리졸브처럼 세밀한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풋 코렉션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느낌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필름을 현상한다고 하는데 이를 영어로 필름 디벨롭이라 합니다. 필름 디벨로퍼는 이러한 필름 현상을 에뮬레이션 한 것으로 콘트라스트, 감마, 컬러 세퍼레이션, 그리고 컬러 부스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다빈치 리졸브에서 세밀한 조절이 가능한 요소들이므로 인풋 코렉션과 마찬가지로 보완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필름 프로파일은 디엔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디엔서가 제공하는 수많은 종류의 필름을 내 영상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필름부터 현재는 구하기 어렵거나 단종된 필름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영상에 알맞는 영화 같은 느낌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푸시 풀은 필름이 빛에 노출되는 정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푸시 풀은 다빈치 리졸브의 노출 조절 기능과 약간 다릅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노출 조절은 영상 소스의 밝기를 조절해주지만 디엔서의 푸시 풀은 해당 필름이 광량에 반응하는 특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필름처럼 색상이나 대비 또한 변경됩니다. 앞선 인풋 코렉션이나 필름 디벨로퍼가 보완적인 목적이라면 푸시풀은 조금 더 창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필름 컴프레션은 영상의 하이라이트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우리가 영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각각 섀도우,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이 너무 밝은 탓에 영상의 디테일이 전부 뭉개지는 현상을 하이라이트 클리핑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디지털 촬영된 영상과 필름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하이라이트 클리핑이 일어나는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디지털 센서로 촬영된 영상은
빛이 들어오는 양에 비례해 센서가 픽셀에 기록하는 값도 늘어납니다. 이를 선형응답이라 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픽셀에 기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즉시 최고값으로 변해버리는 하이라이트 클리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름은 디지털 센서와 달리 현상이라는 화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양과 현상된 이미지의 하이라이트가 정확히 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이라이트 클리핑이 단번에 발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필름 특유의 특성은 하이라이트로 인해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을 완화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한다면 하이라이트를 미드톤 쪽으로 눌러주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익스펜드는 콘트라스트와 관련되는 기능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자체적으로도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별도로 익스펜드 기능이 있는 걸까요? 필름들은 원래 제각각 다른 콘트라스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원본 영상에 적용시킨다면 콘트라스트를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디엔서의 필름 프로파일들은 일부러 콘트라스트를 적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헤드룸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 모드는 익스펜드를 조절하면서 채도가 과하게 짙어지거나 색상이 왜곡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루마 모드에서는 영상의 루미넌스 부분만 건드리게 되므로 콘트라스트 조절에 따른 채도의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말 그대로 인쇄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영상은 촬영, 현상, 후반 작업, 그리고 상영용 필름에 프린트되는 과정을 거쳐 영화관에서 상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프린트 단계에서 어떤 상영용 필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느낌이 또 한 번 달라지게 되죠. 디엔서의 프린트는 바로 이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프린트 필름 옵션은 총 5가지로 앞선 필름 프로파일에서 선택한 필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리니어, 그 외에 시네온 필름 로그나 코닥 2383, 후지 3513, 그리고 코닥 엔듀라 글로시 페이퍼가 있습니다. 최종 프린트 옵션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프린트 필름 자체의 색온도나 노출, 대비, 채도 등을 조절하여 최종 출력될 영상의 느낌을 보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레인지 리미터는 앞서 봤던 필름 컴프레션과 비슷한 원리로 디지털 콘트라스트 범위를 아날로그 범위로 바꿔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에 대한 관용도를 늘려 디테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디엔서의 굵직한 기능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약간의 부가 기능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컬러 헤드는 영상의 RGB 값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왜곡된 색을 원래대로 복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색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영상의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필름 그레이는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알갱이 같은 질감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필름 그레인을 적용하게 되면 마치 노이즈와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화면에 발생하면서 실제 필름으로 촬영한 듯한 느낌을 더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엔서의 기능보다는 다빈치 리졸브 자체 그레인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헐레이션은 광원이 반사되는 피사체의 테두리에서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헐레이션을 적용하면 대체로 이미지가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 자연스러운 빛의 고리를 형성하여 미적 효과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블룸은 할레이션과는 약간 다릅니다. 할레이션은 보통 윤곽선에 있는 색상이 번져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블룸은 빛 자체가 퍼지는 일종의 디퓨저와 같은 효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 약간 더 밝아지고 소프트한 느낌을 내어줍니다.
필름 데미지는 오래된 필름에서 볼 수 있는 잡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능이고, 필름 브레스는 필름 스캔 단계에서 발생하는 노출이나 대비, 컬러의 미세한 왜곡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기능입니다. 필름 데미지는 마치 오래된 무성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낡은 느낌을 더해주고, 필름 브레스는 프레임 단위로 왜곡을 발생시켜 필름 특유의 감성을 한층 더해줍니다. 게이트 위브는 필름이 돌아가면서 물리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필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약간의 흔들림을 추가해 현실감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버스캔은 실제 화면에 나타나는 영역보다 더 크게 스캔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원래는 필름의 가장자리에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던가 후반 작업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러 넓게 스캔하는 행위였지만, 디엔서에서는 이 역시 필름 감성을 더해주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비네트는 원래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렌즈를 통과한 상의 지름이 필름의 대각선 길이보다 짧아 이미지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결함의 일종입니다. 이는 비단 필름 카메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후드나 필터와 같은 액세서리에 의해 또는 렌즈 자체가 센서의 크기와 맞지 않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비네팅을 발생시켜 피사체나 화면 중앙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결함이라기보단 촬영 기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폴스 컬러를 지원하는 모니터, 디엔서의 모든 옵션이 원본 영상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미칠지를 조절하는 아웃풋, 그리고 내가 적용한 효과를 럿으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는 럿 제네레이터 등의 기능들이 존재하니,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디엔서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엔서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호환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디엔서는 다빈치 리졸브를 포함해 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또 디엔서의 인풋은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기종들을 아우르고 있어 웬만한 카메라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값비싼 장비가 없더라도 영화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디엔서는 굉장히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이는 두 번째 장점인 가성비로 이어집니다. 디엔서 프로 플러그인은 영구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449라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한 가성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사용하는 시네마 카메라와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카메라를 구하는 게 일입니다. 16mm나 8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가격은 둘째치고 대부분 단종됐기 때문에 중고로 구하거나 렌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저찌 카메라를 구했다 치더라도 이번엔 필름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필름 한 통으로 약 36컷 정도를 촬영할 수 있는데, 보통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런 필름으로는 택도 없죠. 따라서 영화 촬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필름이 필요합니다. 35mm 24프레임 촬영을 기준으로 100피트짜리 필름을 사용하면 약 1분가량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이외에도 사운드 필름이 단종되어 별도의 녹음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는 점이나 현상 및 스캔 비용도 추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촬영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촬영은 너무 극단적인 비교였으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안과 비교해 볼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디지털 촬영 후 럿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럿은 일종의 프리셋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정 필름으로 촬영했을 때 이런 색상을 띈다는 것을 사전에 정해두어 내 영상에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처럼 다양한 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 럿들도 많이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럿을 사용한다면 디엔서가 필요 없겠군요. 아니요. 디엔서의 세 번째 장점, 럿과의 차별성입니다. 앞서 럿이 색상의 변화를 적용시켜주는 프리셋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문제는 이 값들은 전부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영역, 휘도, 색상값, 채도 모두 이 럿 파일에 규정된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럿에 정해진 인풋에 맞춰 소스 영상의 색 영역도 바꿔줘야 하고 럿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럿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엔서는 이 값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휘도나 채도 등을 슬라이더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필름을 현상하는 환경에 따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럿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며 럿 파일에는 담을 수 없는 세컨더리 그레이딩 옵션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에 있어서도 럿을 사용하는 것보다 디엔서 쪽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럿의 선택과 추가적인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 디엔서와 비슷한 느낌을 내줄 수 있긴 하지만 자유도 측면에서 디엔서가 한참 우위에 있고 원하는 럿이 유료인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여전히 디엔서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엔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엔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요구 사양이 꽤 높은 편입니다. 비디오 메모리 권장 요구치가 FHD와 4K가 각각 8GB, 12GB인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4000번대는 4070 이상, 3000번대는 3080 이상이 요구되며 2000번대는 최고 사양인 2080 Ti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특히 그레인, 헐레이션, 블룸처럼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권장 사양 이하의 시스템에서는 심하게 버벅이거나 오류가 뜨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록시 편집을 한다던가 일부 기능들은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등 부하를 줄일 수 있게 워크플로우를 수정해야겠죠. 앞서 열심히 가성비라고 설명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디엔서의 가격은 $449인데 영상을 업으로 하시거나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와, 싸다 하실 수 있지만 저처럼 취미로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에게는 선뜻 지출하기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엔서 측에서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여졌던 분들은 이참에 할인받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디엔서는 처음엔 iOS 앱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엔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플러그인 외에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도 출시가 되었는데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따로 컴퓨터에 옮겨 작업할 필요 없이 앱에서 바로 디엔서의 수많은 필름 프로파일과 각종 기능들을 내 영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기보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영화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디엔서 앱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네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라면 열의 아홉은 내가 만든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랄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기획도 잘 해야 하고 좋은 장비와 함께 촬영도 잘 해야 하고 능숙한 솜씨로 편집도 잘해야 하는데 저는 셋 다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영상에도 영상미가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쉬우면서도 가성비 좋게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디엔서를 사용해봐도 후회하진 않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이포였습니다.